뉴스 보셨습니까?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5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영끌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내놓은 아파트 경매 물건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법원 복도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게 다 집을 사러 온 게 아니라 집이 넘어가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에 영업이익 150조 원을 낸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왜 우리의 아파트는 무너지고 여러분의 자산은 녹아내리고 있을까요? 범인은 바로 저기 여의도 전광판에 찍힌 숫자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율 1473원. 오늘 우리는 이 미친 환율이 어떻게 여러분의 아파트를 집어삼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3가지 충격파가 무엇인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셔야 여러분의 아파트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경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5년 12월 19일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3원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히 여행 갈 때 비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손발을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금리 내리겠지 희망 고문을 당하며 대출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인데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되고 환율은 순식간에 1,500원, 1,600원으로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시기상조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자 부담을 못 이긴 영끌족들의 매물이 경매 시장에 역대 최다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 15주 연속 하락.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희생된 서민 경제의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정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니터링만 하면 뭐 합니까? 배 밑바닥에는 이미 구멍이 뚫려서 물이 콸콸 들어오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십니다. 아니,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거 아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돈 많이 번다며 그럼 나라 경제 좋은 거 아냐? 이게 바로 정부가 여러분에게 씌운 거대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숫자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6년에 합산 15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율이 10원만 올라도 장부상 이익은 수천억 원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3,300조 원. 이 중 외국인이 900조 원을 들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에게 환율 상승은 앉아서 돈 까먹는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인 마이클이 환율 1,300원일 때 1억 원어치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달러로는 77,000달러입니다. 1년 뒤 주가가 20% 올라서 1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와, 대박 났다 했을까요? 아닙니다. 환율이 1,500원이 되어버리면 1억 2천만 원은 달러로 겨우 8만 달러입니다. 수익률이 20%에서 고작 4%로 쪼그라든 겁니다. 이러니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들고 있고 싶겠습니까? 11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팔아치운 금액이 무려 14조 4,560억 원을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주가는 폭락하고 기업들의 자금줄은 마르고 결국 그 피해는 다시 부동산 시장과 내수 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죽음의 악순환입니다.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열리면 단순히 아파트값 떨어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를 강타할 3가지 거대한 충격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파. 부동산, 발금융 위기 입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매 물건 역대 최다 15주 연속 하락은 예고편입니다. 환율 때문에 금리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 이제는 영끌쪽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과 증권사가 흔들립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규모가 지금 13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터지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애들 장난 수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전세금 안전하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충격파, 수입 물가 폭등과 소비 절벽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미친 듯이 뜁니다. 기름값, 밀가루값,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부 다 오릅니다.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물가 오른 것만으로 앉아서 월 30만 원을 뺏기는 꼴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지갑을 닫습니다. 그러면 내수 기업인 이마트, 롯데쇼핑, CJ 같은 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 환율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세 번째 충격파, 외국인 자금의 엑소더스 대탈출입입니다. 지금 외국인 코스피 비중이 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지선을 뚫는 순간 이건 영화관에서 불이야하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질서 있게 나가던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아비규환이 됩니다. 한 달에 20조 원, 30조 원씩 돈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1,600원, 1,7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1997년 그 차가운 겨울 IMF 시절을 떠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부와 한국은행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책상 위에는 3장의 카드가 있는데 전부 다 독이 묻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환율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 합니다. 미국보다 이자를 더 줘야 달러가 안 나가니까요. 하지만 지금 금리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 아파트 경매 물건 지금의 2배, 3배로 쏟아집니다. 가계 부채 1,800조 원이 터지면서 한국 경제는 뇌사 상태가 됩니다. 외환 보유액 투입, 금리 못 올리니까 달러를 갖다 파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환 보유액 4,307억 달러 많아 보이죠? 그중에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260억 달러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나머지는 다 묶여있는 돈입니다. 이거 믿고 있다간 큰 코 다칩니다. 국민연금 동원. 이게 제일 무서운 카드입니다. 정부가 환율 잡겠다고 국민연금하고 외환 스와프를 체결해서 달러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아주 자세히 소름 끼치게 다룰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반도체 대박이라며 샴페인을 터뜨리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값 폭락으로 곡소리가 납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만든 주범이 바로 환율 1,407 13원입니다. 2025년 12월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계산해보니 겨우 4%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살아남을 구멍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여러분 몰래 국민연금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십시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가 걸린 문제입니다. 뉴스에서 이런 헤드라인 보셨을 겁니다.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650억 달러 2026년까지 연장.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경제 용어니까 나랑 상관없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여러분은 방금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못 들으신 겁니다. 쉽게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환율을 잡고 싶은데 한국은행 금고, 외환 보유액을 쓰기는 아까우니까 여러분이 꼬박꼬박 낸 국민연금 95조 원을 가져다가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1인당 수백만 원, 4인 가족 기준 수천만 원이 앞으로 여러분이 은퇴해서 받아야 할 연금 통장에서 증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환율이 1,470원입니다. 여기서 20원, 30원만 더 오르면 1,500원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이 환율을 억지로 누르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가장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이들 대학 등록금 모아둔 통장을 깨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이렇게 떠듭니다.
2024년 국민연금 수익률 15% 역대 최고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치명적인 착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해서 15%를 번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2배, 3배 뛰었습니다. 이건 국민연금 실력이 아니라 그냥 미국 시장이라는 버스에 잘 타고 있었던 덕분입니다. 둘째, 환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이 34%가 넘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환차익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원화로 환산한 내 돈이 불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외환 스와프와 전략적 환해지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써가며 국민연금이 누려야 할 이 환차익을 강제로 반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략적 환해지가 뭔지 아십니까?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의 최대 15%까지 환율 변동 위험을 없애는 보험을 드는 겁니다. 말이 좋아 보험이지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올라도 우리는 싼 가격에 달러를 팔겠습니다. 라고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환율이 오르면 국민연금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데 정부가 그 수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꼴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불어날 기회를 정부가 걷어차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선진국은 이렇게 안 합니다.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노르웨이를 보십시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연금보다 3배나 큽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경제위기가 와도 환율이 요동쳐도 절대로 이 연기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연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다. 단기적인 환율 방어 도구가 아니다. 그들은 수익의 3%만 쓰고 나머지는 무조건 재투자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세계 부자 순위권에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민연금법 제1조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 목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환율 방어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때 아베노믹스 시절에 연기금을 동원해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IMF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는 며칠 못 갔고 연기금 수익률만 깎아먹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한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정부가 환해지 비율을 15%로 늘리고 외환 스와프를 불가동했을 때 여러분이 입게 될 손해는 과연 얼마일까요? 환율이 50원만 올라도 국민연금이 벌 수 있었는데 못 버는 돈, 즉 기회비용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2026년까지 이 짓을 계속한다면 쌓인 가족 기준으로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연금 자산이 공중분해됩니다. 에이, 100만 원 별거 아니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리로 굴러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30대라면 앞으로 30년 동안 이 돈이 굴러서 불어났어야 했습니다. 연 5% 수익률로 30년 복리 계산을 해보면 지금 날린 1인당 수백만 원은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65세가 되어 받을 연금 중 4개월치, 5개월치가 정부의 환율 방어 쇼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30대는 약 600만 원 손해, 40대는 약 400만 원 손해, 50대는 약 250만 원 손해.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50년으로 5년이나 앞당겨지면 여러분의 연금이 깎이는 시기가 더 빨리 온다는 뜻입니다. 화가 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감정만 앞세워서는 이 야생의 자본주의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살 길을 도모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의 3층 방어막을 구축하라.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다간 노후의 폐지 줍습니다. 1층 국민연금은 어차피 강제니까 놔두고 2층과 3층을 공략해야 합니다.
2층 퇴직연금 DC형을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아직도 은행 예금에 묵혀두고 계십니까? 그건 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당장 증권사로 옮겨서 미국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를 사십시오. 한국 주식 말고 반드시 미국 주식이어야 합니다. 달러 자산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3층 개인연금은 세액 공제 혜택을 챙기면서 역시 해외 자산 비중을 70% 이상으로 높이십시오. 한국 경제가 흔들려도 내 노후 자금은 달러로 불어나게 세팅해야 합니다. 둘째, 나만의 경제 신호등을 켜라. 매일 아침 3가지만 확인하십시오. 하나, 환율. 1480원을 넘으면 경고입니다. 둘, 외국인 매도. 월 20조 원을 넘으면 탈출입니다. 셋, 외환, 스와프 한도. 지금 650억 달러인데 700억, 800억으로 늘어난다. 이건 정부가 우리 이제 막다른 골목이야 라고 비명을 지르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가지고 있는 원화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금이나 달러 예금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금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유일한 진짜 돈입니다. KRX 금시장을 이용하면 수수료도 쌉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서울 아파트는 불패다. 옛말입니다. 인구는 줄고 금리는 못 내리고 환율은 폭등하는 시대입니다.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사는 건 폭탄을 끌어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진짜 기회는 거품이 다 꺼지고 비명이 멈출 때 옵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시대.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공식이 깨졌다는 사망 선고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없다, 관리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997년에도 2008년에도 그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도둑처럼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경고음을 들으셨습니다. 배가 침몰할 때 가장 위험한 건 상황 파악 못하고 손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구명조끼를 챙기십시오. 달러라는 구명조끼, 미국 주식이라는 구명조끼, 금이라는 구명조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파도를 지켜보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배낭을 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